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 외전. 왕비가 되지 못한 세자비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명성황후의 냉대 속에서 32살에 세상을 떠난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이척의 황태자비, 순명비 민씨 이야기입니다. 순명비 민씨는 대한제국 제2대 황제 순종의 정으로 본관은 여흥이며 좌찬성을 지낸 여은부원군 충문공 민태호의 딸이자 민영익의 동생입니다. 한성부 양덕방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던 날 저녁 빛이 집 주위를 둘러쌌는데 이슬은 아니고 연기 비슷한 오색의 색채가 휘황했다고 합니다. 수십 보거리에 있는 사람의 옷자락까지도 영롱하게 비치면서 시각이 지나도록 흩어지지 않아서 인근 마을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고종 19년인 1882년에 왕세자빈으로 책봉받고 안국동 별궁에서 가리를 행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명성황후는 순명 효황후와 같은 여흥 민씨 출신으로 두 사람은 13촌 고모 조카딸 사이입니다. 또한 친오빠인 민영익은 명성황후의 양오빠 민승호의 양자였기에 명성황후와는 여러 겹으로 얽힌 사이였습니다. 순종은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의 둘째 아들로 1874년에 창덕궁 관물원에서 태어났으며 다음 해에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1897년에 황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일본의 압박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되자 대한제국의 두 번째 황제로 등극하고 연호를 융의로 고쳤습니다. 등극 후 일본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 위한 정미칠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고 1909년에는 기유각서가 강제 체결되어 사법권을 강탈당했습니다. 결국 1910년에 한일합병 조약이 체결되어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이왕으로 강등되어 창덕궁에 거처하며 만국의 한을 달래다 1926년 양력 4월 25일에 창덕궁 대조전에서 5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차의 산지 17년 2천만 생민의 죄인이 되었으니 잠시도 이를 잊을 수 없다. 지금의 병이 위중하니 한마디 말을 않고 죽으면 짐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리라. 이 조칙을 중요에 선포하여 병합이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을 백성들이 분명히 알게 되면 이전에 소위 병합 인준과 양국의 조칙은 스스로 파기에 돌아가고 말 것이리라. 백성들이여 노력하여 광복하라. 짐의 혼배기의 어둠 속에서 여러분을 도우리라. 1926년 4월 25일 새벽 6시 15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53세로 창덕궁 대조전에서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문에는 500년 종사의 마지막 황상승하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면을 장식하였습니다. 그해 6월 10일 발인하는 날 발인 행렬이 창덕궁 도너문을 나서 단성사 앞을 지날 때 마지막 가는 길을 보러 나온 수많은 군중 속에서 경문이 날아오르며 대한독립 만세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 황제의 인산위를 기하여 60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인데 순종의 마지막 유언을 백성들이 알리 만무했지만 마지막 황제의 죽음은 백성들의 독립에 대한 욕망을 더욱 고조시킨 것입니다. 무튼 순명비 민씨는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아버지 민태호가 살해당하고 오빠 민영익이 크게 다치는 등 여흥 민씨 집안은 큰 화를 입게 됩니다. 또한 고종 32년인 1895년 을미외변 당시 명성황후를 가로막고 보호하다가 혼절에 넘어져서 반나절을 기절했었다고 합니다. 얼마 뒤 깨어나서 임금과 왕비의 안부를 묻고는 다시 눈을 감고 깨어나지 못하니 준비했던 약으로 급히 구하여 다음 날 새벽이 되어서야 소생했습니다. 이 후유증으로 항상 정신이 아득하고 혼미하여 마치 유아가 젖을 잃은 것과 같았으며 음식을 먹으려다가 갑자기 흐느껴 슬피 목이 메이기도 하고 옷깃과 이부자리 등에 눈물 흔적이 얼룩졌다고 합니다. 광무 원년인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 황태자비로 책봉받았으나 광무 8년인 1904년 11월 5일에 경운궁 강태실에서 향년 32세로 흥서하였습니다. 죽은 직후 받은 시호는 순명비였는데 남편 순종이 황제가 된 후 황후로 추존받아 경현성이 순명 효황후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능은 현 서울어린이대공원 자리에 조성하여 능동이 여기서 유래했지만 1926년 순종 황제가 붕어한 이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홍률응으로 이장하였습니다. 2002년 KBS 명성황후에서는 이유리가 역할을 맡았는데 아역으로는 유년기를 박은빈이, 청소년기를 김소영이 각각 연기했습니다. 마음 약하고 여린 성품으로 묘사되었는데
비록 자식은 없었지만 남편 순종과의 사이는 매우 돈독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명성황후에게 아들을 못 낳는다며 구박받는 장면도 나왔는데 순종이 명성황후에게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후궁과 합방한 날이 아버지 민태호의 기일이라 펑펑 울다 명성황후에게 크게 혼이 납니다.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11편의 편지가 경주 김씨 직각종택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증되었습니다. 김상덕은 조선 순종의 세자 시절 스승으로 순명효황후에게도 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김상덕을 친아버지처럼 따르며 여러 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 명성황후의 영향을 받아 글씨가 아름답고 조정의 인사 문제부터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순명효황후 민씨는 김상덕이 세자시강원 필선으로 있을 때 알게 된 이후 김상덕을 특별히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명효황후는 우선 김상덕이 평안히 지내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기쁨을 전한 뒤 자신의 안부를 전하였습니다. 순환을 겪던 왕실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을 차마 글로 표현할 수 없다고 적었으며 황제와 황태자의 병환에 대해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 또한 평안치 않다고 썼습니다. 순명효황후의 고단한 심정과 처지를 엿볼 수 있는 편지인데 순명효황후는 이 편지를 쓰던 해 11월에 3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명효황후 민씨의 한글 편지는 조선 궁중의 주요 인물이 쓴 한글 편지라는 가치뿐 아니라 한글 서체 연구에 있어서도 의미가 큽니다. 순명효황후는 11세의 어린 나이에 입궁하면서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는데 한글을 잘 썼던 시어머니 명성황후 민씨는 순명효황후의 한글 쓰기에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명성황후 사가의 친척이었던 순명효황후는 그녀를 친어머니 같이 따랐으며 명성황후도 순명효황후를 친딸처럼 여기면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순명효황후의 한글 편지 11편은 경주 김씨 직각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것인데 기증자 김환기는 편지의 수신자인 김상덕의 증손입니다. 정확한 기간이 적혀있진 않으나 몇 월 며칠과 내용 등으로 시기 및 시대적 배경을 추정할 수 있는데 순명효황후는 국가의 안위를 항시 걱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순명효황후의 한글 편지 11편 중에서 진화 편지 따위를 쓰는 종이인 화려한 시전지를 사용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붉은색의 개선이 있고 바탕에는 붉은색의 꽃을 피운 국화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봉투는 앞부분 전체를 붉은 종이로 두른 후 영지를 꽂은 꽃병을 그려 넣었습니다. 뒷면에는 수신자인 김상덕이 살던 곳인 홍규와 수신자를 지칭하는 김직각이라 적혀 있는데 홍규는 충청남도 홍주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면입니다. 내용에서는 김상덕이 설날을 무사히 보낸 것에 대해 기쁨을 표현하고 있으며 고종과 세자의 건강이 나쁘고 기시를 떠올리면 몸을 가누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시 즉 그때란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각별한 사이였던 명성황후를 비명에 이른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상궁회고록 낙선제 주변 순종 계비 윤씨 윤왕후는 아침 문안을 드릴 때는 꼭두 새벽에 일어나셔서 어여머리에 장엄을 새로 꾸미고 고종 황제 처소 밖 마루에 서서 침소에서 나오실 동안 기다려야 했다. 순종의 선우인 순명왕후께서는 명성마마의 늦잠 때문에 몇 시간이고 꼬박 기다리셨다고 하나 윤마마는 다행히 그런 고초는 안 겪으셨다. 성호겸 궁녀 해고담 기사 민비의 성정이 어떠했는지 덜어 얘기가 전해졌는데 그 하나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 얘기였다. 아드님인 순종의 첫 번째 비 순명효황후 민씨는 11세 아기 때 동궁비로 간택되었는데 시어머니 되시는 명성황후에게 시집살이를 몹시 살았다고 했다. 임자님은 동궁비가 발덕기가 없어 시집오고 난리가 났다면서 며느님을 윽살려 조석으로 동궁비가 큰머리에 대레복을 입고 문안을 가면 그 문안을 얼른 받지 않고 그냥 문 밖에 세워두곤 하여서 무거운 큰머리와 대레복 차림을 오래 견디느라 11세 아기인 동궁비는 몹시 고생을 하였다. 그 난리는 군인들 녹에 쌀 대신 모래를 채워줘서 난 것이라 했고 임자님 잘못인데도 며느리 잘못 본 탓을 심의하여 끝내 동궁비 민씨는 병원 끝에 돌아갔다. 젊은 민씨의 일생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을 듯한데 남편이 성불능이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자식도 없었고 시모의 냉대를 받고 산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을미사변과 같은 대참사를 직접 겪었습니다. 당시 태자비가 누구 것인지 모를 피를 뒤집어 쓰고 있더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울화병이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외천 야록에서는 그녀가 생애 후반기에 세간을 하루에 하나씩 부숴댈 정도였다고 하는데 때문에 일가부치가 매일 새 세간을 궁에 들여보내줬다고 합니다. 죽음도 약간 의심스러운 데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황태자비인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듯한 정황이 있습니다. 복수가 찬 것을 한동안 임신인 줄 오인했다는 것인데 외국인인 스웨덴 기자 아손 100년 전 한국을 걷다에는 증세가병 때문인 것을 안 후 독일 공관의사가 치료를 자청한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환자에게는 무지럭스러운 주술 치료를 하다가 결국 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 이야기는 야사입니다. 일부의 기록에선 시어머니 민 씨가 며느리 민 씨를 미워한 이유가 이모곤란과 관련이 있다고 전하는데 앞에 성옥령 궁녀의 증언처럼 민 씨는 며느리가 덕이 없어서 그 난리가 일어났다라고 말했답니다. 오늘로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을 마치고 다음부터는 조선 후 궁열전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